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계속해서 북진을 이어가던 미국과 한국군. 하지만 중공군이 투입이 되면서 인해 전술로 인해 남쪽으로 후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부임한 리즈웨이 장군은 그냥 물러서는 안 된다. 우리가 물러서면서도 결코 정찰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다시 한번 북으로 밀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계획 하에 정찰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쌍굴 지역 부분에서 매복을 당하고만 미군. 정말 어렵게 탈출은 했습니다만 중공군이 이 지역에 모여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안 미군.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단과 사단에서 보고받은 정찰 결과는 453고지 일대에 한 2개 중대 규모의 중공군이 식별된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군단 사단의 23년대의 명령을 이제 하달하는데 어떻게 하달하냐면 첫 번째, 쌍굴 지역을 점령하라. 특히 저 쌍굴 지역에 보면 감제고지가 있습니다. 감제고지를 중심으로 해서 점령하라. 두 번째, 저 지역의 중공군을 소탕하라. 그리고 소탕하는 과정에서 포로를 획득해서 필요하다면 주변의 중공군의 정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인하라.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이 포함된 명령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군단에서 또 하나 조치한 것은 지원부대하고 정찰대가 철수하면서 거기 차량들이 다 지금 유기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군단에서 전투기를 보내서 다 파괴하라. 그 실제로 전투기를 보내서 거기에 있는 저 453고지 근처에 있는 그 도로상에 있는 차량들 전부 폭격으로 파괴합니다. 매복을 당해서라기보다는 그 지역을 이제 앞으로 밀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지역을 확실하게 소탕하고 점령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 거네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중공군의 병력을 여전히 좀 간과하게 한 것 같아요. 이 작전 명령을 봐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찰대가 매복에 걸리긴 했지만 중공군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쉽게 빠져나온 거잖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더더욱이 얘들이 아직 별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찰 명령이 하달된 게 결국은 30일 날, 1월 30일 날 오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첫째 명령이 내려온 다음에 바로 한두 시간 후에 다시 연대장이 수정 명령을 하더랍니다. 뭐라고요? 명령을 수정합니다. 네. 처음에는 바로 쌍굴 지역으로 바로 들어가라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수정 명령의 핵심이 뭐냐면은 쌍굴 지역 남쪽 10km 지점에 직결지를 점령하라라고 하더랍니다. 왜죠? 왜 그렇게 수정을 했죠? 그렇죠. 왜 직결지를 점령했을 것 같습니까? 좀 더 쉬워서? 연대장이 이렇게 처음에는 바로 들어가라 그랬다가 두 번째 10km 남쪽에 직결지를 점령한 다음에 들어가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은 이계 중대라고 보고는 받았는데 불확실하다. 뭔가 낌새를 이게 프리만 대령이 굉장히 신중한 사람입니다. 네. 사실은. 그래서 이거 바로 들어가서는 오히려 작전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겠다. 일단 직결지 점령해봐. 라고 직결지 점령 명령을 하다라고 그 직결지 점령 명령에 의해서 1대대, 3대대, 프랑스 대대가 그 다음에 포병부대하고 다 직결지에 남쪽 10km 지점에 직결지에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31일이 되면은 아침 6시 반에 이제 부대가 이제 직결지에서 나옵니다. 네. 나오는데 크게 부대가 세 등분해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저 쌍굴 지역에 들어가 있는 부대가 있습니다. 네. 프랑스 대대, 그리고 23년대 3대대, 네. 그리고 연대본부, 그리고 이제 뭐 방공포인데 지상을 지원하는 방공포 전차 이런 것들은 저 쌍굴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일단은 들어가고 두 번째 이제 그 밑에 한 5km 남쪽에 포병부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대에 가지고 있는 차량, 포병 이런 걸 따로 밑에 한 5km 남쪽에 하고 위치시키고 1대대는 쌍굴 지역도 아니고 포병대대 지역도 아니고 보급로를 방어하려고 임무를 줍니다. 이해하시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연대장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우리가 한 18km 정도 안으로 들어와 있는데 중공군이 보급로를 잘라버리면 우리는 완전히 포위된다. 그렇죠. 그래서 1개 대대를 빼서 보급로 방어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 보급로를 지키라고 말을 했는데 중요한 건 포병 부대는 왜 안으로 안 들어가고 바깥에 남겨놔요? 그런데 이게 포병이라는 게 이렇게 고각을 조절하면서 사거리를 조정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무한정 높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포병 부대가 저 쌍굴 지역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정작 쌍굴 지역에 전투를 지원을 못 합니다. 뒤로 빠져 있어야. 네네네. 뒤로 빠져 있어야 5km 정도 되니까 딱 좋은 거리죠. 전체 사거리의 딱 중간 거리. 그래서 5km 뒤에다가 딱 배치를 한 겁니다. 좀 구체적인 좀 세부 배치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예, 저기 이제 쌍굴 지역을 자세히 보시면요. 네.
저희가 이제 그 미첼 정찰 때 이야기도 했지만 연대장 입장에서 저 쌍굴 지역 중에 제일 중요한 지점이 어디라고 생각했겠습니까? 453 라인. 그렇습니다. 네. 네, 당연히 453 저기 보시면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입구에 해당되고 네. 네. 저 지역에서 제일 높고 그래서 연대장은 저 453 고지가 가장 핵심이다. 31일 날 아침 06시 30분에 프랑스 대대 1중대를 먼저 보내서 453 고지를 먼저 점령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좌측 능선을 쭉 따라서 이제 프랑스 대대를 배치하는데 1중대가 453 고지, 그 다음에 2중대, 3중대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우측에 이제 미군 23년대 3대대가 배치가 되는데 이건 북쪽에서부터 L중대, I중대, K중대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배치가 되고 그 가운데 연대본부가 위치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배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저 쌍굴 지역 가운데를 통과하는 도로가 북쪽 부분에 저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저 부분에 이제 장애물을 설치하고 전차를 배치하고 그 다음에 MG50 기관총 내정이 장착된 대공포, 이제 반궤도 트럭에 장착된 대공포를 저기에 딱 배치를 합니다. 도로상에다가. 서측은 프랑스 대대, 동측은 3대대, 연대본부는 가운데 이렇게 딱 배치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약간 천군이 결하 백군이 결하라는 느낌이 좀 살짝. 그런데 이게 사실 이 전투는 디테일이 얼마나 중요하냐를 잘 보여주는 게 쌍굴 전투인데 이날 밤에 중공군이 접근을 해옵니다. 그런데 이게 소리만 살살 들리지 정확히 어디서 오는지 모르고 그게 더 무서워요. 예, 그리고 중공군이 이게 또 작전이에요. 소리가 들린다고 꼭 그쪽에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모두를 잠 못 들게 하는 게 아주 주특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내일 올 수도 있고 모레 올 수도 있고 조용한 곳에서 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밤새도록 괴롭히다가 공격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문제는 거기 지점도 가봤는데 어디를 노리냐면 우리나라 산이 이렇게 꼬불꼬불하니까 이렇게 배치를 해도 그 산 지형 때문에 옆이 끊어지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데로 한 줄로 파고 들어와요. 그래서 단 15분 만에 방어선을 점거해버려요. 어이구야. 그렇게 되면 이제 후루룩 밀려나고 옆고지 밀려나면서 전 방어선이 붕괴되는 네. 건데 네. 이때 프랑스군의 그 지라도르라는 특무 상사가 어둡고 갑자기 적이 쳐들어오니까 밀려 내려오는 병사들을 향해서 철모도 벗어 던지고 착검 돌격을 하라고 명령을 해요. 프랑스 분이 특징이죠. 검을 들고 가라고요? 착검 돌격, 총검 꺾고 적이 보이지도 않고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무너질 때는 반대로 저기 어둠 속을 향해 돌격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약간 비명 소리는 자기들이 알거든 소리가 다르니까 커지면 커진 쪽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너지게 돼요. 착검 돌격합니다. 이게 유명해가지고 나중에 프랑스 신문에도 실리고. 지금 공격을 받은 곳이 프랑스 부대라고 한다면은 453 고지 근처에 프랑스 부대가 지키고 있던 곳이잖아요. 사실 모든 곳이 다 공격을 받는데 결국 3중대 지역에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2월 1일 오전 4시 30분에 공격이 시작됐고 3중대도 밀려가지고 여기서 이제 좀 보존하라고 밀려나가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프랑스군 방어 진지에서는 3중대 지역이 가장 위험했고요. 새벽에. 그다음에 이제 453 고지도 물론 공격은 있었습니다. 아침 뭐 한 새벽 2시부터 453 고지 지역은 공격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위험한 지역은 3중대 지역이었다. 프랑스 3중대 지역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미군 부대도 당연히 공격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미군 부대 지역도. 네. 첫 번째 공격받은 지점은 도로였습니다. 북쪽으로 나 있으니까. 저쪽에서 중공군이 공격해 들어왔는데 다행히 그쪽은 장애물도 있었고 전차도 있었고 그다음에 MG50이 장착된 그 대공화기 그 굉장히 화력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이제 화기로 이렇게 중공군을 막아내면서 조금 이제 물러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러나니까 L중대, I중대, K중대 이렇게 우측으로 이렇게 배치돼 있지 않습니까? L중대가 이제 그 서측부터 이제 공격을 받게 되고 주로 이제 새벽에 공격받았던 지역은 L중대와 I중대 이렇게 공격을 받는데 근데 네. 통상 중공군은 날이 밝으면 통상 철수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날은 날이 밝았는데도 계속 공격을 해옵니다. 특이하게도. 왜 그러면 주간에도 공격을 했는가 이렇게 판단해 봤더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중공군이 원래는 02시경에 453 고지를 공격을 시작했는데 거기를 먼저 공격해서 점령을 하면은 테러를 차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본대를 바로 이어서 공격하려고 그랬는데 453 고지가 함락이 안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루다 보니까 프랑스 진지, 미군 진지를 본 진지를 공격하는 게 늦어진 거죠. 그래서 4시 반, 5시에 공격을 시작했고 1시간 정도 공격해가지고는 이게 함락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보니까 공군기 지원도 안 되겠다. 그럼 주간에도 계속 공격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주 특이하게도 쌍굴 전투 지역에서는 중공군이 주간에도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주간에 가장 위험한 지역은 오히려 미군 지역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미군 지역 방어 배치를 보면 L중대, I중대, K중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북쪽으로부터. 네. 그런데 L중대와 I중대 사이에 돌파구가 400m가 발생합니다. 중공군이 거기 돌파를 한 거죠. 아. 그래서 대대장과 연대장이 아주 조치를 잘했는데요. 딱 대장이 생각하기에 야, L중대, I중대는 지금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근데 K중대는 소강 상태다. K중대 1개 소대를 L중대에 보내. 이렇게 해서 L중대와 I중대 사이에 들어갈 수 있도록 K중대에서 1개 소대를 뽑아서 L중대를 정원을 해줍니다. 이걸 정원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전술적으로. 그래서 돌파구 쪽으로 보내서 L중대가 이 소대를 가지고 돌파구가 확장되는 걸 방지를 하죠. 중공군도 여기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인지 꽤 강한 부대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군대든지 여기가 승부처다 그러면 독하게 되거든요. 프랑스군이 총검 돌격하고 막 그랬는데 여기는 안 무너집니다. 그래서 진지 탈환을 못해요. 근데 거의 중앙 부분이잖아요, 거기가. 네, 그래서 무려 4번이나 공격했는데도 진지 탈환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력이 없어요, 더 이상. 네. 그런데 이때 프랑스군 대대 지원 부대로 카투자 병력이 한 100명 미만 정도 배치된 한국군 부대가 있었어요. 아, 한국군 부대요? 네, 병사들이 부대라기보다는 한국군 병사들이 있었는데 사실 한국 전쟁 때 이 미군이나 이쪽은 이게 같은 한국인인데 북한 쪽이 이제 한국 이제 신뢰를 잘 못해가지고 잘 안 쓰려고 그랬습니다. 특히 미군은 전투에 안 집어넣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데리고 있다가 국빌 대위가 오더니 한국군도 한번 쓰자고.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훈련도 안 됐는데 쓸 수 있겠냐. 그랬더니 국빌대가 한번 믿어보라고. 이러다 다 그래서- 죽습니다. 아니요, 한번 믿어보시라고. 쓸만합니다. 그래서 투입하게 되는데 사실 한국군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서 그렇지 우리나라 분들이 전투 의지도 확실하고 또 똑똑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빨리 적응해요, 사실은. 제대로 이거 관리를 못해줘서 그렇지. 그냥 잘 싸워요. L중대와 I중대 사이에 400m 돌파구가 만들어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을 다시 회복은 못한 상태입니다. 건건히 버티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은 이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연대장, 사단장도 조치할 방법이 없는 거죠. 이때 이제 사실은 기상이 탁 도와주는 상황이었어요. 자연이 도와주는군요, 그렇습니다. 결국. 아, 안개가 거쳐요? 그렇습니다. 아. 이때 이제 미군이 고전하는 건 역시 항상 하늘이 막혔을 때 이제 고전을 하는데 당시 해병 항공대가 떠 있었어요, 하늘에. 근데 구름이 깔리고 하니까 어떻게 전투는 근접해서 벌어지고 네. 그냥 버티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작은 공간이 구멍 생깁니다. 하나가. 구멍 하나. 우리 이렇게 가끔 하늘 보면은 빗줄기가 쫙 내려오는. 거기 가면 이제 신의 소리가 들릴 것 그렇죠, 같은. 그렇죠. 근데 이게 영화에서 이렇게 말하면 유치하다고 그럴 텐데 네. 실전에서 이런 일 많이 생겨요. 그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마침 오후 3시하고 4시 사이에 하늘에 조그마한 구멍이 탁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공격할 수 있겠느냐라고 무전으로 했더니 콜시역의 조종사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온 거죠. 그 밑으로 이제 구멍을 뚫고 내려와서 저공으로 24대가 연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타격을 하니까 그 프리먼 대령의 정원 기록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 당시에 그 감동을 자기가 군생활 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근접 지원 항공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마치 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같은 그렇습니다. 느낌이었을 네. 것 같아요. 정말 마지막까지 그렇죠. 버티고 있는 그 순간에 나타났어요. 연대장 이제는 무너지는데. 소총 들고 이제 저기 I중대 있는 지역으로 올라갈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딱 와. 근접 항공적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 이제 중공군이 올라오고 있는 그 능선 위로 뛰어 올라오고 있는 그 라인을 예. 집중 포격을 하면서 허리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중공군이 무너지죠. 한번 무너져서 마구 도망가니까 이럴 때 이제 전차포, 기관포 이렇게 포격으로 이제 대량 살상이 나고 그다음에 이건 모든 전쟁 끝날 때까지 그랬는데 융통성이 없어요.
근데 이건 융통성이 없다기보다는 하여간 그 중공군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한번 각본을 작전을 짜면 계속 그대로 하는 거죠. 심지어는 뭐 똑같은 곳으로 5번씩 쳐들어와서 첫날은 공포에 쩔다가 야간에 막 들어와서 한 2, 3일 지나면 아직 시간 안 됐어. 기다리고 있다가 일로 올 거야. 뭐 이러고 싸웠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항상 반복하니까. 예, 항상 반복한다. 그리고 왔다냐? 이날 전투의 결과를 보면 미군 사상자가 225명, 네. 중공군 CC는 발견한 것만 1,300고. 근데 사실 중공군 같은 경우는 많이 데려가고 부상으로 죽는 사람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진 않은데 사상자가 최소한 3,600명 이상 될 것이다. 우와. 즉 1개 사단의 절반 정도가 사상일 거다. 그리고 중공군도 부상당하면 치료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들은 부상이면 그냥 퇴장이에요. 오후 한 4시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갑자기 이제 종료가 되고 중공군이 이제 퇴각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때 바로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오후 한 4시부터 5시 사이에 이제 재보급이 이루어집니다. 네. 미군도 이제 23년대가 그 탄약하고 이런 보급품을 재보급받고 차후 작전을 준비하면서 휴식과 이제 보급품 재분배, 탄약 재분배 이제 이런 역할을 이제 2월 1일 날 오후에 뭐 4시부터 5시, 6시 여간에 이제 이런 상황이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지평리로 가라는 명령은 2월 1일 날 저녁에 하달됩니다. 아, 하루를 쉬게 해주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씀드린 2월 3일 날 지평리를 점령하는데 가로를 쉰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쌍굴 지역 전투에서 이기지 못했으면은 지평리 지역 전투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싸워서 이겨봤기 때문에 네. 지평리에서도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버틴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결과는 알고 있지만 이 지평리 전투가 승리를 이끌 수 있었던 거는 이 쌍굴 전투가 하나의 교과서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중공군한테 이긴 첫 번째 전투라고 할 수 있죠. 네. 예. 워낙 지평리의 승리가 크니까 지평리를 첫 번째 승리의 전투라고 하는데 쌍굴 지역이 실질적으로 이긴 첫 번째 전투고 이것이 결국은 지평리 전투에 미친 영향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마 이제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은 이제 어디 가서 지평리 전투에서 이긴 게 말이야. 프랑스 메인 부대하고 이런 얘기할 때 쌍굴 전투 몰라? 쌍굴 전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저희 방송 보고 재밌으셨다면 주변 분들한테 너도 뉴스 멘토리 봐 라고 얘기 한 번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